이제는 신청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 내고 기다리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못 받는 복지보다 자동으로 들어오는 복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2026년을 기준으로 훨씬 분명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복지 현장에서 20년간 어르신들을 상담해온 이민수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복지는 신청주의가 원칙이었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죠. 특히 고령층, 장애인, 1인 가구에서 누락이 심각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되신다면 무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2026년 이후 자동 지급으로 바뀌는 복지 흐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됩니다. 정부가 구조를 바꾼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행정 효율입니다.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데 매번 신청을 받다 보니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갔습니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몸이 불편해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이 제도 밖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73세 박순자 할머니는 5년간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습니다. 신청하는 줄도 몰랐고 자식들한테 부탁하기도 미안하셨대요. 이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동화의 핵심은 정보 연계입니다. 정부는 이미 주민등록,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애 등록 정보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연결해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지급 판단을 내립니다. 신청 여부가 아니라 자격 충족 여부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적용되는 분야는 생계와 직결된 기본 복지입니다. 고령자, 저소득층, 장애인처럼 생활 안정이 필요한 계층이 우선입니다. 단순 혜택이 아니라 생존과 연결된 제도부터 시작합니다. 기초연금은 이미 일부 구간에서 신청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6년 이후에는 자격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특히 연령 도달 시점,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시스템이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장애인 관련 지원도 중요한 변화 대상입니다. 장애 등록 정보와 소득 자료가 연계되면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일부 지원은 자동 지급으로 전환됩니다. 제도마다 따로 신청하던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기초생활보장 계열도 변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조건 충족 시 자동 판단 비중이 커집니다. 특히 기존 수급자 중 조건이 변하지 않은 경우 재신청 부담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모든 복지가 다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동 지급은 조건이 명확하고 데이터로 판단 가능한 제도부터 적용됩니다. 재산 구조가 복잡하거나 개별 상황 설명이 필요한 제도는 여전히 신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준선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구조에서 자동으로 주고 필요할 때만 신청하는 구조로 방향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78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이분은 자동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진 정명희 씨는 재산 구조가 복잡해서 여전히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이 자동화 흐름을 모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 지급 대상인지, 어떤 정보가 기준이 되는지, 본인 정보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자동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동 지급은 등록된 정보가 정확할 때만 작동합니다. 정보가 틀리거나 누락되어 있으면 자동에서도 빠집니다.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은 문제는 정보 불일치입니다. 주소 이전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가구 분리가 시스템에 제대로 잡히지 않은 경우, 소득 종류나 변동이 늦게 반영된 경우, 이런 사소한 차이로 자동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신청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 정보가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주민등록 주소, 가구 구성,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 국민연금 수급 상태, 장애 등록 정보, 이 기본 정보들이 정확히 연결되어 있어야 자동이 작동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은 자동 안내와 자동 지급의 차이입니다. 모든 제도가 바로 자동 지급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자동 안내 형태로 먼저 적용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문자나 우편 알림이 오고 간단한 확인만으로 지급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알림을 무시하면 여전히 놓칠 수 있습니다. 자동인데 왜 문자가 와요? 라고 하시는데 그게 바로 자동 안내 방식입니다. 또 하나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 지급이 되면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자동 지급은 편의성의 문제이지 금액 인상은 아닙니다. 기준은 그대로이고 지급 방식만 바뀝니다. 자동 지급 구조에서는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시스템이 먼저 감지합니다. 예전처럼 나중에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조정되고 사후 확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소득이나 재산 변동은 여전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방식에서 내 상태를 점검하는 능동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실 것들입니다. 첫째, 주민등록 주소가 현재 거주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가족 구성이 시스템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하세요. 셋째, 건강보험 자격이 지역가입자인지 피부양자인지 확인하세요. 넷째, 국민연금 수급 정보가 최신인지 점검하세요. 다섯째, 장애 등록이 있으시다면 등급과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복지로 웹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한 번만 점검해 두시면 됩니다. 특히 과거에 제도를 잘 몰라서 놓쳤던 경험이 있다면 이번 변화는 다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 지급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복지는 더 많이 자동화될 것입니다. 한 번에 완전히 바뀌지는 않겠지만 방향은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신청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사람 판단에서 시스템 판단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편해지는 동시에 더 냉정해집니다. 조건이 맞으면 바로 지급되고 조건이 아니면 설명할 기회 없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의 구조를 이해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2026년부터 복지는 자동 지급으로 확대됩니다. 둘째, 자동 지급은 내 정보가 정확해야 작동합니다. 셋째, 신청 준비가 아니라 정보 점검이 새로운 전략입니다. 자동화 시대의 복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복지가 아닙니다. 기본 정보 관리를 잘한 사람에게 먼저 작동하는 복지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자동 지급이 되면 가장 기대되는 복지가 어떤 제도인가요? 또 자동에서 제외될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실제 사례 기준으로 더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